야, 이렇게 깊어가지고 어떻게 넘어가냐. 나 넘어 약국도 가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이것저것 할 것이 많거든요, 지금. 하루에 가서 큰일 날 뻔했네. 기차 뒤집어질 뻔했어. 으흐이. 안녕하십니까. 경남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남입니다. 자, 형님들, 오늘 아침에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차도에서 인도 사이가, 차도에서 인도 거기는 좀 땅이 좀 더 낮아가지고 막 허리까지 막 들어가려는 거야.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아유, 무서라. 자, 또 재밌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 분께서, 이분께서 이제, 어디서 시작이 하냐? 자, 한국에서 가게를, 시장에서, 이분이 이제 사는 곳이 경상도예요. 근데 거기 시장에서 가게를 하나 나와가지고 가게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말아먹었어요. 뭐 원래 부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부자가 아닌데 돈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털고 나오지도 못하는 거야. 임대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형이랑 뭐 누나랑 주위에서 좀 돈을 좀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른 걸 시작했는데 그것도 따로 말아먹었대요. 근데 이것은 약간 이제 유흥 관련된 거여서 자세한 건 뭐 이분께서 생략을 하셨고, 자, 그래가지고 없는 살림에 시장에서 이제 알바를 했대요. 뭐 시장 안에서 물건 이동시켜주는 거 거의 일요일부터, 아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해.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1년을 거의 해서 빚을 좀 갚고 주위에다가 빌려준 것들, 그리고 나서 이분께서 이제 라오스에 들어왔어요. 베트남 잠깐 갔다가 라오스에 들어와가지고 라오스에서 이제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여행을 하고 이제 돈이 좀 많이 떨어질 찰나에 마지막으로 이제 태국에 가가지고 태국 좀 구경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또 열심히 일하는 걸로 본인이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라오스에서 여행을 겁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루앙프라방에서 저기 이제 치앙라에 가려면 회이사이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숙박을 잡았어요. 한 3일 정도 여기 있다가 치앙라이로 넘어가려고. 근데 대박이 이틀째 저녁에 자기 숙소 있잖아. 숙소 사장님이랑 뭐 이것저것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있고, 여기는 뭐 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원래 저쪽 그 회사에 외국 사람도 많아요. 당연하지. 치앙라이에서 와서 비자를 하려고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자, 어쨌든 여기 뭐 외국 사람이 왜 이렇게 많고, 외국 사람들은 여기서 뭐 먹고 뭐 하고, 뭐 중국 사람도 왜 갑자기 막 그런 것도 물어보고, 복해오 있잖아요. 거기 중국 산업단지 막 그것도 물어보고. 근데 갑자기 그 사장님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다가 뭔 얘기를 해요. 휴대폰으로. 그러다가 전화를 끊고 이 한국 남자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그러니까 그 라오스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데요? 했더니 그 베트남이 아니라 그 누구야, 중국 산업단지 한번 잡혀가는데요. 그 옆에요. 어떻게 옆이고 같은 곳일 수도 있고, 그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건데, 혹시 할 거면은 좀 이따가 중국 사람이 올 거라고 오케이 하면은, 그래서 이거 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혹시 그러면 중국 사람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중국 사람이 라오스어를 잘해요. 중국 사람이 라오스어를 잘해서, 근데 이 라오스 사장님이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요. 이 한국 분도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영어 하면서 못 알아듣는 것은 번역기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국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다시 안 돌아온, 코로나 때문에 도망간 중국 사람들, 또 라오스 사람들, 코로나 때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코로나 한동안 많이 죽었으니까 그쪽에서. 그래서 안 돌아온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많은데, 뭐 식당에서 뭐 음식도 나르르고 음식도 만들고 음식도 배달해야 하고, 뭐 화장실 청소할 사람들, 기숙사 관리할 사람들, 경비도 필요하고 화물차 운전도 막 겁나게 필요하대요. 근데 이 한국 사람이 할 만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자동차 들어온 번호판만 적으면 된다고. 지금 운전할 줄 아냐 물어봤는데,
일반 작은 건 할 줄 안 되고 화물 운전은 못 한다고. 그럼 번호판만 적으면 됐다 했더니 자기 라오스 말도 잘 못하고 중국어도 못 한다고 했더니 상관없대. 번호판만 적으면 된다고. 그래서 뭐 법적으로 뭐 있고 비자 같은 거 했더니 그런 거 필요 없대요. 그래서 금액 같은 경우는 얼마 받고 싶냐고 해서 그냥 이걸 또 어떻게 말해. 왜냐면 또 임금이 다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얼마 받았냐고 했더니 이 정도 받았다고 했더니 그것보다 조금 적게 그 대신 비슷하게끔 해준다. 그러니까 한 달에 이분이 한 달에 시장에서 거의 뭐 한 270 받았다고 하면 한 달에 270을 해줬다는 얘기 아니야.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시간이죠. 하루에 10시간 동안. 단지 근데 쉬는 날이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해야 돼요. 예. 자, 어쨌든 뭐 이 남자도 돈이 없어가지고 태국으로 넘어갔다 한국에 가려고 했으니까 그냥 일단은 했죠. 일단은 하고. 그리고 또 그 중국 남자가 지금은 쉬는 날이 없지만 너무 바빠가지고 인력 좀 채용되고 뭐 하면은 잠깐 뭐 일주일에 한 두 번이, 일주일에 아니라 한 달에 뭐 두 번 정도 쉬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쌉소리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일이 시작했는데 사무실 같은데 앉아가지고 들어오면은 번호만 적으면 돼요. 근데 옆에 아저씨 하나 있는데 자기랑 나이가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뭐 나가가지고 차 오면은 뭐 또 받고 뭐 또 하고 막 어디 사라졌다고 돌아오고 완전 뭐 전반적인 차량 관리를 하나 봐요, 그분이. 근데 자기는 계속 그냥 번호판만 적으면 된대요. 계속 앉아 있어가지고 앞면만 정면을 바라보면서 차가 지나간다, 번호만 적으면 된대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점심밥, 아침밥을 안 먹고 점심밥 그리고 저녁밥도 먹고 싶으면 그것도 먹고 가도 된대요. 점심 저녁을 아침도 주는데 본인은 아침은 안 먹었대요. 시간대도 길고 어쨌든 본인은 대부분 점심은 먹고 저녁은 안 먹을 때도 있었는데 점심 시간에 거기서 식당에서 먹는데 거기서 이제 라오스 여자들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양사는 아니고 그냥 식당에서 알바생 여자애, 아무튼 여자애 하나 있는데 귀엽게 생겼대요. 근데 걔가 이 자기 옆에서 일하는 그 남자 보고 항상 그게 아는 체를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옆에 있으니까 자기를 쳐다보고 약간씩 미소 지으면서 웃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아는 체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매번 식당 가서 아는 체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여자가 자기 일 끝날 때쯤 자기네 이제 사무실 쪽으로 오는 거예요. 쟤도 왜 여기로 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대박이 자기 옆에 있는 남자의 친딸이에요, 친딸.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랑 집에 같이 가려고 왔던 거야. 그래서, 아이고, 한번 큰일 날 뻔했잖아요. 만약에 이 라오스 남자가 이 한국 남자한테 혹시 여기 일하면서 마음에 드는 여자 있냐 물어봤을 때, 한 따까리, 뭐 이렇게.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여자애랑 이제 눈두정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날 처음 이제 여자가 사무실에 왔을 때. 그리고 이제 매번 식당 가서 이제 눈두정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네 아버지가 안 볼 때 그 여자의 연락처를 땄어요. 연락처를 따고 이제 밤에 메시지로 왜냐면 시간 남은 게 차 지나가고 차가 막 일초에 한 대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적으면은 차 소리가 또 들려요. 들어올 때. 차 소리가 안 들리면은 메시지 보내고, 그럼 여자애도 식당에서 메시지 보내고, 이렇게 메신저로 막 강냉이를 살다가 둘이 이제 야한 농담도 하고. 근데 이제 대박이 뭐냐면은 이제 그 산업단지에 중국 근로자와 라오스 근로자를 위해서 기숙사 방이 한 30개 정도 이상이 지어져 있어요. 30개나 30개 이상이. 근데 방이 그 중에 7개만 차져 있어요. 차에 있어. 그럼 23개가 비어있다는 거죠. 여전히. 근데 그 열쇠가 이 한국 남자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한국 남자 일하는 사무실에. 자, 그래가지고 그냥 편하게 들어가서 문 열어도 돼요. 처음에 중국 남자가 그랬어요. 여기 들어와서 살으라고. 왜냐면 게스트하우스 있으면 돈 나가잖아요. 근데 한국 남자가 현장에서 있는 게 싫은 거야. 거기 있는 게 부담스럽고. 왜냐 밤늦게 중국 사람들 술 먹고 그럴 수 있잖아. 위험하잖아. 그리고 또 그 게스트하우스 사장님한테 말해가지고 한 달에 싸게 가지고 또 끊어놨어요. 게스트하우스를. 한 달마다 매달 결제로. 물론 거기 현장에서 언제까지 일할 줄 모르니까 일할 때까지만. 자, 어쨌든 이 한국 남자하고 그 라오스 여자는 둘이 이제 관계가 더욱더 진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남자 일 끝났대? 그 식당도 일이 끝나요. 그 여자는. 다른 이 아줌마들은 더 있다 하고 다음날 뭐 준비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자애랑 한국 남자랑
그 빈 방에서 만난 거예요. 매번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뭐 선물 줄 거 있다고 만나자 해가지고 뭐 먹을 거 주고, 왜냐면 그래도 여전히 형편이 안 좋으니까 라오스 쪽이. 근데 이제 얘네도 이 여자의 아버지는, 여자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자애도 원래는 여기서 일을 안 했어요. 그냥 회사에서 그냥 어떻게 말해, 다른 사람 일하는 거 허드렛 일을 하고 하다가 이 중국 사람이 라오스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인력이 너무 모질라가지고. 그래서 돈을 뭐 한 달에 거의 뭐 한 80만 원 정도 받고 일을 하는 거에 했단 말이에요. 그 라오스 이 한국 남자 옆에 있는 남자도 그 정도면 괜찮지, 많이 받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거 무섭지, 이제 코로나. 왜냐면 거기 가면은 코로나로 세상 하늘나라로 간다 이런 소문이 좀 있었대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한국 남자는 뭐 먹을 것을 여자한테 줬어요, 여러 번. 그러다가 이제 더욱더 관계가 진해져가지고 이제 일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7번 뭐 7번 방에 만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안다리를 그냥 후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러브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동굴을 탐험하는데, 우리가 뭐 동굴을 탐험하는데 뭐 동굴을 뭐 동굴 속으로 정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후방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측면에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막 방망이 동굴에 들어갔는데 막 갑자기 몰랐는데 동굴 속에 그냥 물이 그냥 아주 그냥 걸쭉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한바탕 그냥 큰일 날 뻔했다 그거야. 근데 아주 거기다가 소리 한번 지르면 그냥 거기서 막 소리가 메아리 치듯 하면 소리 나듯이 동굴이 엄청 깊었다. 그래가지고 심하게 다뤘대요. 올챙이 아주 양 거기다가 그냥 찌찌 아주 양 하고. 그렇게 이 한국 남자하고 이 라오스 여자하고는 러브를 그냥 거의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일 끝나고 매일 했다 그거야, 러브를. 처음에는 이제 장갑도 남자가 준비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장갑도 귀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안에다가 나중 일은 책임지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바로 그냥 단백질 꽉 그냥 올챙이야 쫙쫙 그냥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 5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어떤 중국 사람이 좀 책임자인가 봐요. 그 사람이 보더만 이 한국 사람 보더만 얘는 뭐냐, 얘는 라오스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하냐. 그래가지고 막 밑에 있는 관리자를 엄청나게 이게 조인트를 까더래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관리자가 막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자르라고 했대요. 왜냐면 뭐 비자도 없는데 잘못했다가 이것도 걔 문제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5개월 정도 일을 하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이 남자는 그래도 거기서 조금 더 회사에 있으면서 여자친구랑 좀 더 이제 더 러브를 한 2주일 정도 더 하고 태국에 치앙라이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꾸 오라고, 넘어오라고, 보고 싶다고, 자기 보고 가라고. 그래서 다시 치앙라이에서 다시 회의사이로 갔어요. 그래서 회의사이에서 2주 정도 있는데 또 러브를 맨날 했죠.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났나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자기 그거 안 한다고. 그래서 그걸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 그렇게 생각했죠. 내 주머니에 5개월 동안 일한 돈이 있기 때문에 한 달까지 하려고 하는 건가, 약간 좀 걱정도 됐대요. 무섭기도 하고 약간 그걸 노리는 걸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알았어 기다려보라 하고 바깥에 나가서 오토바이 타고, 여자친구 오토바이 타고 후딱 가다 사왔대요. 그 검사를 했는데 진짜로 맞는 거야. 그게 또 검사했는데 진짜로 또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막 운이 혼란스럽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으로 도망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둘이 막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했대요. 어차피 라오스 있으면 비자 문제는 되니까 매달 찍으면 되니까, 비자란만 오면 되니 그건 한 가지 없는데 돈이 문제잖아. 그리고 이걸 어떻게 키우는 건가. 그래서 막 좀 싸우기도 하고 얘를 없애자. 없애자 표현 그러네요.
라오스에서 못하면 태국에 가서라도 어떻게. 근데 여자가 막 울고 싫다고 나을 거라고. 여자 자기 혼자서라도 이렇게 남자 입장에서 그러죠. 너 혼자 그걸 어떻게 키우냐고. 근데 라오스는 키워요. 예. 남편이 있건 없고 똑같다. 자, 어쨌든 그래서 남자가 결국은 낳자 해가지고 나왔어요. 회의사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자도 이제 거기 일을 그만두고 한국 남자랑 같이 일을 해서 뭔 일을 했냐면 작은 그 작은 식당이라고 해나, 그냥 식당은 식당이에요. 되게 조그마한 건데 거기다가 어떤 한국식 면 칼국수, 약간 한 칼국수 비슷한 걸 팔았대요. 근데 그게 잘못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단가도 안 맞고 그만두고 거기다가 떡볶이를 팔아봤는데 떡볶이도 사람들이 그렇게 먹지를 않더래요. 라오스 사람들이 매운 걸 좋아하는데 왜 그쪽 동네는 안 먹나. 그래서 떡볶이도 잘못 안 되고 김밥도 좀 팔아서 시장에다 좀 아침에 팔아보기도 하고 아무튼 이것저것 해서 다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자한테 말을 했대요. 오빠가 한국에 들어가서 너 들어오게끔 한다. 근데 여자가 라오스에서 같이 살면 안 되냐. 한국에 있어야 오빠가 아기를 위해서 이것저것 또 많이 해주지 않냐. 돈을 벌어야. 여자가 알았다. 뭐 나는 언제 들어갈 수 있냐 한국에. 오빠가 일단 가서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널 데리러 라오스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남자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남자는 이거저거 생각을 했죠. 그동안 대체 어떻게 뭐가 어떻게 발생했고 뭐가 어떻게 되고 자기가 해외에 나가서 1년 이상이 뭐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휙 지나가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제 남자가 평정심을 찾았죠. 자, 그래서 혼인신고는 안 하는 걸로 일단. 그래서 여전히 혼인신고는 안 되어야 돼. 근데 이 사이에도 이야기가 한 20분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길어. 이건 이제 과감하게 생략. 근데 여전히 그건 안 돼 있어요. 혼인신고는 안 되어 있고 여자도 한국에 안 들어와서 못 들어오죠. 아무것도 안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가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라오스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기 아내죠. 아내도 보고 애기도 보고 또 아내 또 아빠하고 엄마하고도 보고 밥도 먹고 아무튼 이리저리 여전히 혼인신고는 안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 근데 이제 한국이 분 이야기는 좀만 돈 더 벌어가지고 그 회사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 뭘 장사는 안 하고 아니면은 뭐 황태우를 좀 지어가지고 그걸 여자 이름으로 해서 황태우 장사를 좀 하고 나중에 혹시나 헤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둘이 그렇게라도 좀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분께서는 너무 이게 너무 길어. 아무튼 여기서 끝낼게요. 자, 그럼 좋은 날 되십시오. 바이.